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인과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인과 계속 반복되는데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트롯의 양지은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미스트롯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지은 씨가 정말 노래를 잘 불렀죠. 잘 불러가지고 이렇게 평을 좋았는데, 근데 최종 그 라인, 7명이었나? 그 7명 안에 못 들어갔어요. 아깝게 탈락을 했어요. 제주도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7명 안에 들어갔는 사람 중에서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악플이 달린 거죠.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왕따 당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나를 폭행했다. 그런 악플이 인터넷에 막 떠돌란 거죠. 그래서 엄청 핫 이슈가 돼가지고 그 선발되는 그 친구의 인격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자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 그 양지은 씨가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평이 좋아가지고 결국 그 뽑혀가지고 제주도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랴부랴 그 시간 준비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또 태진아 씨의 350을 불러가지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해가지고 결국 1등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양지은 씨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그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께서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을 양쪽 다 떼내고 투석을 하시고 있었는데 그 양지은 씨가 어렸을 때 판소리를 했답니다. 판소리를 했는데 그 판소리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자기의 콩팥을 하나 떼줬어요. 하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떼드렸는데 아버지는 계속 또 술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노래가 안 되더라는 거죠. 판소리를 잘 했었는데 갑자기 콩팥이 하나 없다 보니까 이게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판소리가. 그래서 그때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자기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못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봤을 때 그 딸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나 살자고 그 딸의 콩팥을 떼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딸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노래를 나 때문에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저렇게 슬럼프 겪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로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지은 씨가 그 무대에 서면서 아버지한테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싶고 노래하는 모습을 또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방청객들한테 이제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아버지를 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돌고 돌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심사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지은 씨를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픽업을 했다면 양지은 씨는 못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양지은 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제 악플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지만 저도 아직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진짜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양지은 씨의 부모님과 이 양지은 씨의 어떤 선업과 이게 돌고 돌아서 악플 달았는 사람과 그리고 악플 달린 그 사람과 심사위원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이렇게 양지은 씨가 빅세븐에 들어가고 빅세븐에서 또 어떤 좋은 노래 이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곡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노래를 정말 멋지게 불러가지고 결국 1등을 하게 되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외모도 출중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한데 근데 그 목소리에 담긴 뭐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목소리가 그 양지은 씨의 마음이 이렇게 쫙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인생을 정말 신실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인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인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시는 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시는 분은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들 자식이 다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보섭돌이 네가 하는 이야기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전에 광호 스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때만 돼도 그때 부인이 2명 3명 있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새어머니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둘째 엄마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진짜 원래 부인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밖에서 또 새로운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부인이 2명이면서 2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첫째 어머니의 자식이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2번째 부인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답니다. 힘드셨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또 힘드셨고, 자식들을 또 혼자 키우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억울한 거는 그 새엄마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둘째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더라, 이런 글을, 편지를 광호 스님한테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인과가 없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다 알게 되면 이것 또한 인과가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처벌이 있고,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과의 법칙인데요. 어떤 A 이야기가 있고 B 이야기가 있으면 이 A 이야기는 인과의 법칙이 맞는 거고, B 이야기는 인과의 법칙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두 이야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인과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인과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 있잖아요. 요리를 할 때 요리 음식의 재료가 신선한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쳐요. 요리할 때 신선한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요리해봤는데 신선한 재료 안 넣어도 요리 맛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신선한 재료 썼는데도 안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선한 재료를 써야 요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반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선한 재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리가 맛없는 그런 반례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신선한 재료는 요리에 있어서 필수품이다, 혹은 신선한 재료를 써야지만이 요리가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이렇게 안 되는 반례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면요,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직관. 겉으로 봤을 때 인과가 들어맞는 이야기, 안 들어맞는 이야기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눈에 딱 보고 인과가 있네, 인과가 자명하구나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리를 딱 했을 때 요리가 신선한 재료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썼는데 맛없는 것도 있고 그래도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쫙 요리를 쫙 보고 요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직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인과는 자명하고요, 다 알고 나면 더 명백해지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과가 진짜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페이닥터 하면서 원장님을 좀 못살게 구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우쭐대면서 잘난 척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대로 과보를 받더라고요. 네, 그런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래 그대로 제가 당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때 그 전에 치과 원장님한테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개원하고 나니까 그 성격과 똑같은, 예전에 저의 성격과 똑같은 그런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저의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당해보니까 내가 그때 원장님한테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회 기도를 드렸죠. 그때 원장님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삐죽삐죽 대고 뭣도 모르게 이렇게 사춘기처럼 그렇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그 원장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뉘우치고 참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참회를 하셔야지만이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가지고 한 번씩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그때 죄송합니다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연락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분이 뭐 어디 해외에 갔거나 아니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고마웠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몰라가 철이 없어가지고 애 키워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때 엄마 미안했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참여를 해야 그 업장이 해소가 되고 그 업장이 해소가 돼야 그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인생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과 이 물질 세계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00% 이렇게 딱 싱크로율이 맞는 건 아니지만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거를 넓은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두고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면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그런 거를 보기가 수월하죠.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더라. 예전에 니시나카 스토문 운을 잃는 변호사 그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운을 잃는 변호사 요 책 운을 잃는 변호사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돈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명환 씨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을 저는 또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책을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면 요 두 권 중에 한 권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책을 읽어보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낮고요. 나중에 책을 5권, 10권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면 그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책, 내 스타일에 맞게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거든요. 채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자명하다라는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인과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반례를 든다고 해서 인과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치고 남들한테 나쁜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남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게 다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자꾸 내셔야지만이 그게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시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거절을 하고 해주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그 반대는 해줘도 해줄게 그냥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면서도 안 할란다 안 해줄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줘도 나쁜 업보 안 해줘도 나쁜 업보가 쌓이거든요. 그런데 안 해줘도 이렇게 하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나빠지고 니한테 또 손해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 들어줘도 그게 나중에 좋은 과보로 되고요. 들어준다 하더라도 저 친구 저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뭐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도 내 책임진다 니 도와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도와줘도 그게 선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예스하고 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마음가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것인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를 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시게 되면 짧게 보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그거는 수많은 성현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셨고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시죠? 그 말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항상 살아가면서 떳떳하고 남들한테 고개 숙일 일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게 점점 자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항상 기도드리는 명보석도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명보석도리였습니다.